했어요. 그분들은 이미 이제 학교 과정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2015년도에 이제 국가 자격을 실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일반인들 우리가 만 18세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거죠. 저도 이제 간호학과 간호사고 이제 간호학과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들었죠. 또 체육을 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과목을 보니까 스포츠 교육학 저도 이제 탁구나 볼링이나 뭐 운동이 주어지면 그렇게 좀 즐기는 편이었고 또 직장에서 운동회나 체육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또 달리기로 선발을 해서 달리기도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딱 우리는 이제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때 그때 제가 어, 선수로 마라톤 선수로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번 체육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인지 체육은 왠지 어렵지 않아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과목을 보니까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또 스포츠 윤리, 또 체육의 역사,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노인, 유소년, 장애인 이렇게까지 분류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니 교육학, 사회학, 또 심리학, 거기에 운동 생리학, 체육의 역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학원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혼자 시험을 한번 봐봤죠.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간호학을 했기 때문에 어, 운동 생리학이나 뭐 이런 또 교육, 사회, 심리학은 이제 제가 교직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공부를 했으니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그냥 솔직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한번 무조건 도전을 한번 해봤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과락 없이 우리가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과락은 40점. 우리가 과목당 20문제인데 8문제만 맞추면 과락은 안 걸려요. 근데 이제 60점이라고 하면 12문제죠. 그래서 그 12문제를 12문제 이상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제가 좀 쉽게 생각한 과목들은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55점 맞은 것도 있었어요. 예. 55점이 안 된 거는 이제 60점이 안 된 거는 다른 거 점수 더 맞은 것에서 평균이기 때문에 만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뭐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규정하는 평균 60점, 과락 40점 이하짜리만 없으면 된다. 이 규정만 지켜지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도전을 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어, 시험을 합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합격한 뒤에 이제 어, 실기하고 구술 시험을 봤었고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시험으로 봤어요. 제 얼굴 보니까 레크리에이션을 할 것 같은가요?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건강박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우리 인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계통별로 그 부분을 살짝 거기다 응용만 한다고 하면 그걸로 한번 발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0분 발표를 했었고 어떤 종목을 시험을 볼 때는 실기와 우리가 실기 구술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은 이제 이 과목을 통과는 했지만 네 종목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레크리에이션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을 네 가지 이 두루마리로 해갖고 문제를 내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이제 거기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구술에 관련된 문제를 읽고 거기에 답을 하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 과정에 있어서 연수를 갔더니 2천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다 최대 나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스포츠 댄스를 하는 사람들, 그래도 꽤나 어디선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와, 제가 거기를 가니까, 아,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랬는데, 한 사람씩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10명 단위로 쭉쭉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간호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전문직 간호사가 왜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연수에 참석하게 됐냐가 굉장히 이슈고, 거기에 교수도 굉장히, 와, 굉장히 앞으로 앞서가는 분이네요. 앞으로 아마, 이걸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기립박수를 받아봤는데, 야, 근데 참 이걸 하기를 잘했네. 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이 자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 경로당, 또 복지관, 또 노인의 여러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치매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분들이 이제 자리를 딱 깔아놓으면 가서 1시간짜리를 말로 강의도 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은 솔직히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로 말 강의가 주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교육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마음문 열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육 장소에 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마음문 열기를 할 때는 재밌는 모션으로 해서 음악에 맞춰서 그분들이 야, 그나마 노인들인데 와서 교육이 뭐가 재밌겠어요? 어, 말로 하는 강의지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에 맞춰서 이 박수를 치게 하니까 그분들이 엄청 재밌어 하는 거예요. 나 우리 공부는 싫어. 이제 네, 그런 거였는데 처음을 건강 박수로 해서 딱 시작을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호응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치매잖아요. 치매. 나도 치매는 절대 안 걸리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예방이라는 이 트렌드에 발이 맞춰진 거예요. 보면 저는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기관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치매 예방, 치매, 국가 치매 책임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웃라인이 조금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내가 이 치매에 나도 안 걸려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들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면 이미 치매에 걸려서 직업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교장 선생님 다들 어디선가 무슨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도 치매에 걸려서 입원해서 자기를 모르고 사는 그 모습이 참 아니다. 우리가 예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그 방법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예방 교육을 정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수입도 발생했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대학에서도 굉장히 치매에 관련된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했던 것은 겨우 이제 10년, 지금 15년도에 실시가 돼서 작년에 우리가 10회 시험을 보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2월에 갑자기 파크 골프가 관심이 딱 간 거예요.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 딱 두 번 쳐보니까 그것도 파크 골프채를 빌려가지고 연습을 잠깐 거기서 연습해보고 바로 들어갔는데 해볼만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파크 골프. 그러다 보니까 한번 딱 라이너를 쭉 한번 돌아봤는데,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고, 이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이 파크 골프를 통해서 이분이 집에 안 계시고
밖으로 나와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서로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관계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겠다. 결국은 치매는 혼자 외로움, 고독 이게 이제 결국은 우울증으로 와서 이 우울증이 치매를 또 더 가속화시키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이 식사나 이런 것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부분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에서 안 계시고 밖에 나와서 즐겁게 운동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어디 뭐 같이 어울려서 어디도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치매는 예방되겠다라는 생각에 파크 골프를 학교에다가 든 거예요. 평생교육원에. 그랬더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왜 오실까? 보니까 굉장히 고급 직종들이 오시는 거예요. 왜? 특히나 공무원들. 공무원들 중에는 행정직 공무원, 또 경찰, 소방서. 이분, 이제 이분들이 오는데 거의 연령대가 이제 퇴직을 하신 분도 있었고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사회에서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면 연금도 많고 재밌게 그냥 저 놀면서 지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 다시 재교육을 받으러 온다? 파고 골프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뭔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파크 골프 배워서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나도 즐기면서 여러 사람을 같이 레슨을 하면서 조그만한 용돈벌이라도 된다고 하면 내가 100세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팀 이름을 일기생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생 이모작.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산 세대지만 이제 퇴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퇴직을 어,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분들도 굉장히 좀 대단하다. 그리고 퇴직을 했지만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분들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이란 이름으로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실력이 이제 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국가 자격이라는 이 부분의 메리트를 느낀 거예요. 당연히 이제 파크 골프협회에서 민간 자격도 시험도 보고 심지어는 2급, 1급 또 심판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크 골프 협회에서 이제 민간 자격을 따신 심판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 국가고시를 보러 화천에 가서 파크 골프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오셔서 심판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파크 골프는 제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희한하게 작년에 제가 개설을 한 뒤에 여기저기 학교마다 다 개설이 됐고 중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 파크 골프 인구가 갑자기 작년에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 파크 골프가 보급된 이래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또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이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파크 골프야말로 굉장히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생애 주기별로 지금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다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작년 6월에 생활체육으로 등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꿈나무들이 이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유치원생들부터 지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20대에 지금 이 젊은 층이 파크 골프를 배워서 이거를 내가 국가 자격을 따서 내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나서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년에 가니까 엄마가 파크 골프를 쳤는데 엄마가 쳐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전망을 좀 그 엄마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아들들 둘이 와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번에 저희 아들이 이제 21살 놈이 있는데 요 놈을 이번에 지금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야, 너 한번 네가 직장을 지금 전기과를 다니니까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도 지금 이 세대에는
앞으로 직업 한 개로는 안 되거든요. 직업이 두세 개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지가 즐길 수 있는 이 체육.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체육 활동할 때 지가 이 스포츠 지도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가 또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아들을 이번에 등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공부를 해서 이번에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고 갑자기 내가 이제 다 60이 다 됐는데 이제서 이걸 어떻게 진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도전을 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재밌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네. 아니, 아직도 내 머리가 녹슬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 이 공부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 지금 노인이 초고령사예요.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기 때문에 2025년도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노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연령대에 맞는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면 노인이 가장 적격이겠다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인체를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은 지금 노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된 우리 노인들의 특성을 안다라고 하면 이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따서 또 노인 체육론이기 때문에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또 심리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체육론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여기서 선택 과목 네 과목을 선택하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 생활 다섯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노인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겠다. 지금 관공서에서도 노인 스포츠 지도사만 있으면 아, 상관없어요. 종목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관공서에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어, 뽑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범위는 다양합니다. 뭐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뭐 두세 명만 모여도 이 자격증이 있으면 제가 레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레슨비를 받고 레슨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성공대학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다들 한 꼭지를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좀 더 소개하게 됐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거를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본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미 접수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 접수 기간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1차 접수가 끝났어요. 시험 기간은 이미 확정이 됐죠. 25년 4월 26일 날 토요일 날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입시를 하고 나서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0분간이죠. 110분. 110분은 과목당 20문제 해서 100문제가 되고요. 이제 이 시험관이 안내를 해주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10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가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은 현재요. 이미 우리는 노인에 관련된 거를 주로 지금 따고 있고 우리한테 제일 적합한 게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제일 맞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제부터 추가가 이미 합격을 이미 끝났지만 추가 발표가 났어요. 지금
4월 3일부터 오늘 6시까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지금 이 사이트가 있죠. 체육 지도자 자격 검정. 이 여기에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추가 종목, 저는 추가 접수입니다. 거기 추가 접수를 누르면 거기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어,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종목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뭐 레크리에이션을 아주 잘하는 종목이 있다. 거기에는 66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파크 골프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 자격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안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골프는 골프하고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크 골프는 어, 골프가 제일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파크 골프는 그냥 우습게 봅니다. 근데 파크 골프를 쳤던 분들은 파크 골프가 그만큼 쉽다. 하지만 막상 파크 골프를 치러 오면 야, 굉장히 이거 우습게 봤는데 아닌데? 라고 해요. 왜? 공간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서 완전 넓은 필드에서 치던 골프 선수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그 일을 그 골프를 오랫동안 치지 못하는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오래 뭐 나가서 그 동반자들하고 네 명이 반드시 네 명이 되어서 나가서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돈을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내가 노후에도 정년퇴직을 한 후에 내가 비용을 그렇게 들일 수 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파크 골프로 계속 그거 합류를 합니다. 제가 엊그제 광주에는 패밀리랜드가 있습니다.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근데 골프로 가는 인구보다 파크 골프로 오는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퍼팅 장소로 썼던 그 공간을 파크 골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아예 줄을 서요. 그러니까 사람 인원을 제한해 가면서 거기서 제한한 다음에 그 숫자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와갖고 그냥 가는 추세죠.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 파크 골프가 제가 해보니까 무리도 안 되고 걷기 운동을 통해서 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 우리 3세대가 같이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운동이 파크 골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파크 골프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파크 골프를 안 쳐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 1차 필기에 합격을 한다 해도 실기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6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 보니까 필기 시험 4월 26일 날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합격자 발표가 되면 2차 실기 구술 시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접수를 통해서 그래서 6월 2일까지 접수가 되면 시험을 이게 6월 5일부터 7월 3일 그 안에 치러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작년에 파크 골프를 보니까 6월 중순에서 말 그 사이에 일주일간에 5일간에 걸쳐서 주어집니다.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필기를 합격했기 때문에 노인 스포츠 지도사로 이제 종목을 볼 건데 아까 골프는 힘들고 파크 골프는 너무 좋아. 근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 그래서 합격 확률이 낮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쉬운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예요. 그라운드 골프는 그 나인홀 중에 딱 한 홀만 갖고 있는 그 크기만 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달 연습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파크 골프가 한 30% 합격률을 본다고 하면 실기에서 그라운드 골프는 90%의 합격률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한 달을 연습하고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그라운드 골프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파크 골프에 시험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그라운드 골프를 해서 그라운드 골프를 올해 해서 90% 합격률이기 때문에 따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딴다. 그러면 내년에는 필기시험은 무조건 면제예요. 앞으로는 자격증 하나만 되면 모든 시험을 내가 하고 내가 잘하는 탁구도 보고 싶어. 또 볼링도 보고 싶어. 얼마든지 이 기준 하나가 모든 종목을 내가 추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노인 스포츠를 그라운드 골프 쉬운 자격으로 해서 이번에 올해 딱 따버리고 나서 내년에 마음 편하게 지금부터 파크 골프를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내년에 도전을 하면 파크 골프에서 그때는 세 가지를 다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생활, 장애인, 아니, 장애인은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생활, 유소년, 노인 이 세 가지를 내년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5일 동안에 하루는 유소년 보고, 하루는 노인 보고, 하루는 생활 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주간에 시험을 보는데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한다고 하면 아, 이번에 노인 채용능이 들어가는 여기 이제 대신에 노인 스포츠 지도자는 뭐예요? 일단 노인 체육론이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 네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라운드 골프는 지금 조금 노인들만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파크 골프에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도 파크 골프에 밀려, 그라운드 골프도 파크 골프로 밀려 하다 보니까 지금 파크 골프장도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크 골프로 가기 전에 전 단계인 그라운드 골프를 반드시 종목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그라운드 골프로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소개를 하게 돼요.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연수가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과정으로 8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 과정을 해요. 저도 이제 주중에 했다고 하면은 힘들었을 건데 주말을 통해서 저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과정까지 끝나면 12월 5일 날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제 공부를 하는데 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어, 5과목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이 과정을 보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노인 체육론의 4과목 선택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심리학 때문에 작년에 과락이 많이 걸려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학, 스포츠 교육학, 사회학 그다음에 윤리는 거의 도덕 수준이에요. 그래서 윤리, 그다음에 한국체육사. 한국체육사는 우리가 배웠던 국사하고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한데 거기에 이제 스포츠 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보다 보면 우리가 거의 부분에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선택한 거고, 이 네 과목에다가 노인 채용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채용론은 제가 이제 또 간호학과 교수다 보니까 이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부터 쭉 알게 되면 노인에게 이루어져야 될 교육, 이 체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프로그램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 채용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에 관련된 거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고 또 이제 노인 체육론을 공부하다 보면 내 건강 또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나도 노인이 돼가는데 몸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 팁으로 얻어갈 수가 이제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권, 세 권의 책을 같이 이렇게 문제를 보고 또 기출 문제 작년에 3년 전 거를 문제를 쭉 풀어봅니다. 풀어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그래도 과락에 터지지 않도록 8문제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니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러면서 이제 왜 똑같은 문제 스포츠 지도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문제는 반드시 해년마다 나왔던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이번에는 오늘은 1번을 답으로 줬는데 또 다음에는 2번을 문제를 예시를 주고 답을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히 알면 이 문제를 내년에 문제를 꼬아서 만든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 거기다가 썸머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서 어, 지금 강의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6일 시험인데 25일까지 지금 월목으로 과목 2시간씩 하면서 지금 한 과목씩 이렇게 끝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팁들이 나오면 그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영상을 지금 제가 이제 신여 운동 처방학과에서 이분들은 미리 이제 겨울방학 때 이 스포츠 지도사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했었던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이 이제 강의 안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출 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풀어보시고 또 거기에 이제 외워야 될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그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보너스처럼 그냥 아주 읽고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조금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거죠. 상중하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모르는 부분은 거기에서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1분에 한 문제는 딱딱 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잠깐 체크를 해놨다가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금 장래 전망은 밝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파크 골프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어, 앞으로 이제 뭐 선거나 여기에도 좀 굉장히 반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있고, 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 파크 골프가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운동으로 내 건강을 다져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전망은 밝고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몇 배가 지금 갑자기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첫날 접수를 할 때 10,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에서 어, 갑자기 서버가 마비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오늘 딱 하면 어, 20일, 21일 작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자격이 됩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자 문체부에서 이 자격증을 주고 자격 종목이 나는 처음에 땄던 레크레이션. 이제는 저도 추가 종목으로 파크 골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3개월 하고 갔더니 타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열심히 더 쳐서 저는 이제 파크 골프로 가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타수가 60 다 안쪽으로 나오면 저도 그라운드 골프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아직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 이제 나중에 이제 실기 접수할 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실기를 담당하실 분이 있어요. 실기를 지금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뭐 모든 생활체육에서 14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강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이분을 초빙을 해서 제가 강의를 의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또 실력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뭐 심지어는 스크린 골프에서 지금 수석 코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거기다가 자재를 깔아주고 와서 교육만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조금 섭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분을 놓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초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포츠 지도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스포츠 지도사는 어디도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직장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18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체육인이 아니었지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이제 지가 전기과를 나와서 전기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건데 지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자, 이런 시험을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격을 지금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들을 보세요. 65개. 지금 현재 66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미 이제 하신 분들도 있죠. 다른, 여기에 어떤 사람은 국가기공을 한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잘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레크리에이션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를 거기 안에 레크리에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레크레이션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몸 만든다고 보디빌딩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진짜 볼링을 잘해. 볼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수영, 또 승마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에어로빅이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 에어로빅을 해도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망을 파크 골프로 보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이번에 그라운드 골프, 여기가 보면, 그라운드 골프가 그냥 안 보이네. 그라운드 골프. 그라운드 골프가 지금 66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안 적은 것 같네. 어쨌든 그라운드 골프가 가장 우리 우리 나이에 그래서 66개가 되겠네요. 직접. 거기 종목을 접수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쭉 보다 보면 그라운드 골프가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종목에. 그래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민간 자격도 이거 하다가 딸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민간 자격 갖고도 일파급 골프협회에서 주는 민간 자격, 또 다른 뭐 어떤 기관에는 굉장히 민간 자격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해보고 합격이 됐으면 이 스포츠 지도사 하나만으로도 바로 민간 자격에 1급, 2급이 안 거치고 1급으로 바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 자격도 돼요. 이 심판 자격을 이제 그런 경기를 할 때마다 심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스포츠 문체부 장관이 발행한 스포츠 지도사만 있으면 이렇게 심판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 자격 취득 후에 2년 경과하면 심판도 자격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이 파크 골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우리를 이제 불러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파트타임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대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심판 자격을 따게 되면 소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급을 받고 또 심판도 하고 그리고 파크 골프 레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심판 자격도 있고 민간 자격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국가 자격을 안 땄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학교에서 스포츠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다시 채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민간보다는 내가 어찌됐든 국가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 또 관에서는 어때 대부분 국가 자격이 우리가 국가 자격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 자격도 어떤 점이 잘 모르니까 민간 자격으로도 많이 하지만 우리는 국가 자격이 있어야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해서 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 강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포츠 지도사 전문 강사도 이제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시험 본 거예요, 이거. 연습하다가 그 오른쪽에가 지금 시험 보는 광경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제 시험을 보게 되면 실기 현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민간 자격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교육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야, 내가 한번 할 수 있을까? 잠깐 맛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이 학교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기본법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여러분 문제를 한번
쫙 한번 보시고 나름 문제를 한번 보세요. 아, 나는 몇 번이라고 생각해? 한번 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학교 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두 번째, 스포츠 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 번째, 장애인 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이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하는 이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전문 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옳지 않은 것.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1번, 몇 번이다. 어, 1번, 보겠습니다. 1번. 1번. 보겠습니다. 띵동댕 맞췄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학교 스포츠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활 스포츠예요. 그죠? 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이다. 요거는 우리가 생활 스포츠라고 해요. 근데 학교 스포츠라고 해서 왜 지금 2번이나 3번, 4번은 딱 맥락이 맞죠? 그러기 때문에 다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생활 스포츠를 어, 내용으로는 생활 스포츠인데 학교 스포츠라 해서 틀린 건데요. 학교 스포츠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에는 운동 경기부가 있죠. 그래서 운동 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은 학교 스포츠인데 이 학교 스포츠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생활 스포츠를 학교 스포츠로 해놨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금 답 다 맞으셨나요? 맞으셨나요? 일단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아, 지금 이렇게 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생활 스포츠 지원 사업이 바르게 연결된 것 했네요. 이 보기에 아, 기억에 기업과 니은에 어떤 것을 답을 써야 될지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 만 5세부터 18세까지 장애인 만 12세부터 23세에게 스포츠 강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기업과 니은에 뭘로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 안에 키포인트가 뭔지 그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몇 번일까요? 3번. 3번. 한번 봅시다. 중간에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취약계층. 지금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의 답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 스포츠 강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용권을 제공한다.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걸 안다고 하면 3번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나와 있죠. 이용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적응력을 배양한다. 어, 요거는 뭘까? 우리가 사회계층, 소외계층 하면 어때요? 무슨 냄새가 나요? 약간의 복지, 나눔, 이런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구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답안을 지금 1번도 맞추고 2번도 맞추네요, 이분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 어, 내년에는 국민체력 100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국민체력 100은 뭐냐? 국가에서 국민 체력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 과학적 방법을 측정을 하고 평가, 운동 상담, 처방해주는 이런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우리가 국민 체력 100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체력 100.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또 제가 예상한 대로 국민 체력 100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썸머리를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문제의 답이 있다. 이 복의 답이 있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이거고요. 어, 여기서 국민 체력 100이 다음 문제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예상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당연히 국민체력 100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풀어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여성체육 활동, 요즘에 여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성 남녀 평등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초중고생 여학생들이나 또 생애 주기별로 여성 체육을 활동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이 많아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여성 환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 교실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체육 활동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녀 구분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성에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할애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3번. 3번 여기 한번 문제를 이것까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보기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여기서 발달 특성을 가진 대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신체적이다, 정서적이다, 사회적 발달이 뚜렷하다. 개인의 욕구와 흥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차 성직이 나타난다. 음. 여기 이제 보면 1번 생활 패턴을 고려한다. 두 번째 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다. 세 번째 정적 운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4번 스포츠 프로그램의 지속적 참여를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층일까요?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일까요? 3번이요. 3번 아닌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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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누구냐. 왜? 대상자별로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뚜렷하다. 개인의 요구와 흥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연령대가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가. 청소년. 네. 그렇죠. 거기서 음, 보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난다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기잖아요. 사춘기부터 청소년기. 그래서 청소년기 애들을 보면 무슨 어떤 굉장히 활발하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발달이 뚜렷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 청소년들은 굉장히 요구도가 많죠. 흥미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것들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 친구들은 대상자가 청소년이구나. 이거를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생활 패턴을 고려한다. 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다. 정적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를 고려한다. 어때요?
다 맞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적 운동이 이 아이들은 지금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시대잖아요. 애들한테는. 근데 얘들한테 정적인 운동 줘봐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동적 운동을 줘야 돼요. 어, 지금 힘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 프로그램 하나 주면은 아주 목맵니다. 근데 정적 운동을 위주로 해서 적절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와, 여기 계신 분들 바로바로 답 잘 맞추는데요? 다 지금까지 문제 다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기 문제에 답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대상자인지만 딱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야, 청소년한테 정적 운동은 안 돼. 동적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이 바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을 보면 신체 발달이 굉장히 급성장하죠. 체력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됩니다. 이제 성인에 가까운 이제 신체 구조가 되잖아요. 이제 정서적으로도 또 교우 관계, 또래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구들하고 좋아지고 또 여가선용 못한데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장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자아실현에 그런 바람직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적 운동의 위주의 체육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기 특징 및 체육 활동해서 했어요. 여기에 보면 급속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또 추상적이거나 가설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적 과업을 성취하는 음, 시기죠. 그리고 또래와 어울리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은 어떤 활동이 좋냐? 신체적, 심리적, 또 사회적 성숙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 발달이나 체력을 육성하고 정서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교우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체육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라고 하면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하실만 하신가요? 음, 여기까지 문제는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음, 박수, 박수? 무슨 말씀이실까요? 건강 박수. 아, 건강 박수. 그거를, 잠깐만요. 물개 박수. 아, 지난번에 했는데 또 잊어버렸죠? 어, 아침을 즐겁게 또 시작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찾아놨어야 되는데. 일단은 건강박수, 어, 5가지. 제일 처음에 건강박수 한 가지. 제일 먼저 우리가 손끝을 한번 쳐보세요. 손끝. 손끝을 쳐보시면 어때요? 손 잘 맞나요? 손끝이 아프신 분들은 어디가 아플까요? 어, 지금 머리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콧물도 잘 나고 코피도 잘 나고 하시는 손끝 박수는 이게 코피 나거나 이 다 이비인후과적으로 이렇게 코, 귀랑 다 연결된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끝을 이렇게 박수 치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모으면 봉우리 박수가 돼요. 그러면 이 봉우리 박수를 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 박수 중에 이제 1번 손끝 박수다. 그럼 요거는 어, 우리가 눈, 귀, 코, 이 이비인후과적인 이 감각이 좋아지는 박수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알러지 비염 있는 사람 그리고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 이분들은 이 박수를 이렇게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쫙 펴면 날이 있죠, 손날. 이 손날은 우리가 폐와 심장에 해당이 돼요. 폐와 심장. 그래서 손날을 이렇게 칩니다. 크게. 모션을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바로 폐와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을 한번 줘볼까요?
주먹을 쥐면 어때요? 우리 뇌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좌뇌, 우뇌가. 이렇게 이 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박수를 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치매 예방이 됩니다. 치매 예방. 치매 예방이 되면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좀 크게 치잖아요. 그러면 어깨 근육이 뭉쳤던 데가 풀어져요. 그래서 주먹 박수를 치게 되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을 풀어줄 수 있다. 목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의 거북목에 여기가 굳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 그냥 쉬면서도 스트레칭 하면서 이 주먹박수도 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쫙 폈을 때 어디예요? 여기를 우리는 손꿈치라고 해요. 손꿈치. 여기가 오정육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식사를 잘 하셔도 우리가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불균형을 이루면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잘 들어와서 우리가 소장에서 잘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먹기만 잘하고 나오기가 힘들어. 변비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장내에 가스가 차이면서 독이 쌓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를 손꿈치 여기 우리가 심장 마사지 할 때도 우리가 이 손꿈치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육부.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모아 보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예, 손목 부분이죠. 손목. 이 손목 부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남녀 생식기에 해당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성들 노화가 되면서 이제 요실금이 오죠. 막 웃다가 요실금이 올 수도 있고 기침을 해도 요실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 노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남성에게는 전립선 비대가 와요. 전립선 비대가 40대만 돼도 남성의 40%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전립선 비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면 60%가 지금 남성이 60%가 오는 거고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까지 사는 동안 남성이 전립선 비대가 없다? 아니, 다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예방하는데 우리가 이 손목, 이 여기가 바로 생식기에 해당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명 정력박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손목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등이에요. 손등.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면 키가 더 길어진 사람 있어요? 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자세가 조금씩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뭐야, 나 왜 이렇게 키가 줄었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 등을 박수를 치게 되면 우리가 이 어깨, 허리 아프신데 요통 있는 분들 이제 허리 그러면서 이제 이 박수를 치면서 자세도 바르게 해야 돼요. 자세가 이제 그게 이제 딱 굳어버리면 이제 그렇게 돼요. 저도 자세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서 잡아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팔굽 골프를 하면서 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면서 자세가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지구력도 많이 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왜 이렇게 활력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수님들은 학교 아이들하고 수업 들어갔다 오면은 아이고 기빨려 하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활발하게 들어오니까 아니 선생님 지치지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운동이 이렇게 활력소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 박수를 딱 그 발표를 할 때 이제 그 계통별로 이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설명을 딱 해주고 그러고 나서 신나는 음악을 제가 틀은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인에게 가장 좋은 노래가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나이가 어때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거기서 그대로 이제 연출을 한 거예요. 10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심사관들도 막 흥나서 막 치고 막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박수를
음악만 있으면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막 박수를 치면 손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 손에 열이 난 것을 딱 눈에다 대면 눈도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365개 혈을 이 손 안에서 자극할 수 있어서 이 건강 박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이 손 안에서 뭐 방법 아까 그 방법은 이제 이 부위별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우리가 막 박수 치는 것도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든 또 뭐 TV를 보든 어떤 걸 할 때도 우리가 이 손 갖고 손놀림을 하면서 박수를 치게 되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 그래서 건강박수는 제가 이제 그냥 몇 사람만 모여도 아니면 뭐 대상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 유치원생들도 좋아합니다.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하러 갔다가 그 음악만 애들한테 애들 수준에 맞는 노래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애들대로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그거죠. 그냥 대상자의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때그때 눈높이에 맞춰서 음악만 달리하면서 활용은 솔직히 이거 너무 단순한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단순한 건데 이제 이거 하나 갖고 그냥 수업 분위기를 막 그냥 바꿔갈 수 있고 처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처음 시작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이게 일단 마음 열기가 되니까 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 이게 정말 좋은 정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록을 합니다. 예. 왜? 그거를 자기도 뭐 좋은데 남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막 적고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 아 이게 좋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화구 골프장을 가도 제가 이제 그분들이 나이대가 나이대를 보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화구 골프는 몇 년이나 하셨나요? 물어봐요. 혹시 그 전에 뭐 약 드신 거 있어요? 이거 받고 골프 하면서 좋아진 거 뭐가 있나요? 하면서 제가 사례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야, 나 지금 30년 동안 약 먹고 당뇨약 먹고 혈압약 먹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때는 배도 이만큼 나왔었어. 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몰라본다 할 정도로. 제가 보니까 무슨 70대가 뭐 50대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운동은 그렇게 사람을 무지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내 건강은 저는 항상 내 건강 내가 지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쳐드려야죠. 좋은 정보. 박수. 여러분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세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기 토요일이고, 네. 음. 아주 보니까 조은혜 선생님은 댄스를 잘 하시니까 맞아요. 그걸로 해서 거기서 그걸로 보급하면서 또 이렇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건강박수 이거 할 거예요. 레크레이션. 데코레이션으로. 네.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저 어제 광주로 바꿨어요. 저기를. 아, 그랬어요? 예, 예, 예. 어제 시간 바꿔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네. 주월중학교인가 어차피 광주 가는 어, 날이라 네네. 주월중학교에서 시험 봐요. 아, 아, 네. 공부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어제 선생님 강의하신 거 보니까. 어제 이제 과목이 5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네, 한 과목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제 지금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시험만 접수해놨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에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봐도 되나? 이 시기에 이제 반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문제 푼 것처럼 한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서 조금씩 이제 내가 가다듬으면 돼요. 지금 20일이면 늦지 않아요. 일주일에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이해를 하고 또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만 해서 풀어가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월요일하고 목요일 8시부터 10시는 아예 픽스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여기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녹화본을 좀 올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학생들한테 했던 영상이 있어서 이제 어차피 그 내용은 똑같이 이제 하는 내용이라 이제 그놈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때그때 문제식을 한 문제씩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그분들도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 하니까 하루에 우리가 과목별로 한 문제씩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주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썸머리가 아예 되어 있어서 이 문제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맞출 수 있게끔 썸머리 내용을 딱 해서 그거 올려드릴 겁니다. 이 네, 일단은 이제 접수를 하신 분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시고, 교재는 지금, 에듀윌에서 제가 이제 어제 조은희 쌤하고, 몇 분 걸, 6권이, 거기가 책이 보니까 서점에가 동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6권밖에 못 샀는데, 어제 이제 그 주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6권을 샀습니다. 아마 서점에 가면 에듀윌이라고 하는 그게 보면 총 10과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과목은 스포츠 지도가 빠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에듀윌 거는 보니까 스포츠 지도, 내가 이제 나중에 유소년도 뭐 생활체육을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다 10권이 다 10개 과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혹시 제가 이제 하게 되면 좀 25% TC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맞아요. 얼마냐고요, 얼마. 얼마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정기적인 시간에 월목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 단톡방에다 올리면 이제 그거를 볼 수도 있고 또 맞춤형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하셔서 10만 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에 성공대 오늘 선생님 말씀하셔서 성공돼서 지금 오신 분들은 10만 원으로 어제 입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또 이런 다른 저 질문. 예. 네, 3월 말까지던데 3월 26일 날 시험을 봅니다. 3월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까지. 그래서 4월 아니 이건 25일까지 이건 접수가 3월 말까지였더라고요. 아니요, 추가 접수가 오늘, 오늘까지. 오늘 6시. 오늘까지 가능하죠. 예. 지금 되도록이면 빨리 들어가시는 것이 접수하기 유리합니다. 이제 거기에 다 차버리면 안 뽑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접수할 때는 좀 다른 데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너무 서버가 마비돼가지고 접수를 못했다 해가지고 몇 명 더 추가로 받았었어요. 근데 이건 이번 주, 채팅방에 네. 진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누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아, 그래요? 음, 오늘 그러니까, 접수하면 돼요. 다, 어쨌든, 우리 다 처음 그래요. 같이 맞아요. 시작하는 건데. 예.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어차피 접수는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들 여기 성공대 계신 분들은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라 머리 회전력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무슨 접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링크, 제가 링크를 사이트를 주세요. 우리 단톡방에 링크를. 제가 예. 단톡방에 링크를 드릴게요, 바로. 예. 저기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링크 올라갔거든요. 네, 3월 28일 날. 네, 그날 거 보셔도 돼요. 그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시고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아이디하고 비번 치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약간 동의 체크할 거 있고 뭐. 접수료는 18,000원이에요. 18,000원 접수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시험 볼 장소 가까운 지역에다가 체크를 해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이 지역에서는 어디 어디 학교를 봐라고 이제 뜨면은 내가 집하고 가까운 데를 체크하거나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종목은 저번 주에,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라운드 골프로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실기에
바로 시험 보고 나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라운드 골프를 또 아까 이제 그 강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또 그라운드 골프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실기도 지금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필기가 먼저입니다. 일단 필기 합격하면 저기 그라운드 골프 배우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데 찾아봐도 있어요. 집이 그 지역에 다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어요. 아니, 그래요. 그라운드 게이트볼 그런 거 아닌가? 게이트볼보다 좀 더 쉬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파크 골프보다 더 쉬운 것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강사님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파크 골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로 하자. 그라운드 골프는 합격률이 90%라고 하니 우리가 실기에서 90% 합격률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짧은 한 달이라는 기간만 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파크 골프를 하신 분은 아주 쉽다는 거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높은 거를 지금 선택은 하는 겁니다. 레크레이션은 합격률 낮아요. 합격률, 이제 네. 레크레이션은 제가 이제 그때 하면 되는데, 이제 저는 네. 그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 그라운드 골프는 파크 골프보다 살짝 더 쉬운 거예요. 치는 요령이나 뭐 용어도 거의 비슷, 살짝 다른 용어가 몇 가지 있긴 하던데, 거의 파크 골프와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길이가 짧아요. 오히려 골프는 굉장히 넓은 데서 했는데 파크 골프는 공원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그라운드 골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요? 파크 골프에 그 이론 파크 골프에 관련된 거. 네, 잠깐만요. 어, 한번 공유가 안 됐나요? 잠깐만요. 예. 여기. 음. 여기 지금 여기 파크 골프 이게 이제 합격이 되면 이 그라운드 골프도 가르쳐 주실 분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여기 조은 쌤이랑 이분이 파크 골프에 대해서 교과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필기 구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저자 이 프로님하고 저하고 조은혜 쌤이랑 해서 그때 전자책을 만들어서 지금 뉴페이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필기가 시험이 합격이 되고 나면 이 구술 이 책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구술 시험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다음 이제 실기도 이제 같이 실기는 이제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제 배우는 거 과정을 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자주 이제 쳐보면서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룰이랑을 알아야 되겠군요. 거기에 룰은 이 필기 구술 시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뽑아도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지금 줌으로 수업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분이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론만 합격을 하시면 이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 골프를 실기 구술 시험을 하는 것도 아마 이 골프 프로님이 하실 거고 또 여기 이 책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줌으로도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번에는 필기가 필기 합격이 가장 필수입니다. 되셨을까요? 공유 중지합니다. 오늘 1시간 넘도록 수고 많으셨고, 어제 네. 밤에도 늦게까지 수고하셨고, 네. 피곤하시겠어요.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얼른 마칠게요. 네. 그래야지 좀 쉬시죠?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녹화본 좀 올려주세요.
녹화본이요. 녹화본은 제가 여기다 바로 올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 공부를 하시려고 들어오셨던 등록하신 분들에게만 올리죠. 여기다 녹화본은 이거요. 예, 이거는 예. 올리시겠네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 네. 네, 수고하세요.